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의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통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고 서울대에서도 통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셨던 저희 안상범 전 교수님하고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수술 외적인 방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안상범 선생님 어떻게 좀 좋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 주변에 통증이나 어깨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염좌나 근긴장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퇴행성 디스크가 생겨서 디스크가 좀 다르면서 생기는 축성 통증이라고 해서 목의 전체적으로 중심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아프거나 양쪽 어깨 쪽으로 리퍼드 펜이라고 하는 연관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외과적으로 사실 수술을 하진 않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그거로 접근이 안 되는 환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육이나 인대들이 얇게 여러 층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아프고 신경과 관련된 연관통으로도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또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으로 약물이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나 뭐 많이들 하는데요.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들 하는 거 방법이 이제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막이나 어디 근육이나 인대나 뭐 그 주변에 이제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서 뿌려주고 1차적으로 근막 통증 증후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신경 쪽 눌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뭐 디스크가 뭐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렸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굳이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도 충분히 시술로도 많이들 될 수 있는데 또 이런 시술들을 너무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단은 주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목이나 척추 이런 데 어, 주사하는 너무 거를 무섭죠. 일단 겁을 내고 예, 예. 아 이게 마취가 되는 거냐, 예. 내가 할 때 너무 아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그런 많습니다.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바늘 자체는 영상에서 보이기에 조금 잘 보이려고 저희가 굵은 걸 갖고 왔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몸에 찌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가는 바늘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모형 자체는 우리 목하고 사이즈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뼈하고 빨간색은 혈관,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노란색은 이제 신경이 되겠습니다. 요 신경 하나하나가 디스크 때문에 눌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좁은 공간 안에 거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는 환자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떤 특정 부위 쪽에 맞춰서 이제 약물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은 시간 흐름에 따라 촬영할 수 있는 C암이라고 하는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신경근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하기도 하고 뒤쪽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좀 보다 안전한 방법하고 신경 주변에 전체적으로 넓게 약물 분포를 시키기 위해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사실은 하기도 하는데 통증 선생님들이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보통 맡기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상의를 보통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목의 통증이나 어깨 주변의 통증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축성 통증이나 연관통이 있는 경우에도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근막 주변이 자극이 돼서 근막 동통 증후군이나 만성 통증이 있을 때도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증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신경관 안에서 디스크가 나오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추간 공간 협착증이나 중심선 협착증이 있을 때에도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힌다기보다는 약물을 조금 긴급히 투여를 해서 좁아져 있는 신경이 붓거나 자극되는 것을 좀 억제해서 신경이 좀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은 신경 주사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처음에 신경이 확 부을 때 치료를 좀 적절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환자분을 보면은 목 아프신 분들이 진짜 딱 이분은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 그
시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진료로 보실 때도 딱 보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환자들이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쓰기는 하지만 이제 접근을 하는 바늘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까지 가기 때문에 그 좁은 부위의 소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를 하죠. 안 원장님이 저한테 한번 언급했던 단어가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마른 장자에 불이 확 붙을 때 소화기로 트는 것 자체가 초기 진화가 도움이 되듯이 신경이라는 건 일단 붓기 시작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자극도 더 심해지거든요.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 선생님들의 이 협진을 좀 받는 것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증 치료를 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척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제 신경이 너무 눌려서 마비나 뭐 이런 감각저하가 아주 심각하거나 그걸 외과적으로 꼭 치료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안 선생님은 이런 신경 척수 증상이 있었을 때는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런 경추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취를 할 때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신 마취를 하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아프게 되면 자세를 좀 취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어떤 치료가 되진 않더라도 그럼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시술들이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협진도 하고 저희가 또 조영제를 사용해 보면 그럼요. 약이 어떻게 가는 길을 MRI나 뭐 다른 CT나 보지 못하는 또 그 모양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외래에서 진료를 보거나 수술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서 MRI를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네. 목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데 목을 약간 뒤쪽으로 젖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환자들한테도 신경치료를 먼저 해서 수술 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하기도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목에 퇴행성 변화나 급성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신경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경추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마이로패스나 이런 척수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좀 도와주는데 신경치료를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현재 상태를 좀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통증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 치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